위험한 트랜스워킹, 기적의 항암제 4편. 국립보건원 NIH 본관, 대체크의 결과 기자회견장. 피터 맥기 박사의 새로운 암 치료 방법 연구는 최초 임상시술과 FDA 승인이라는 최종 단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연기되거나 중단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고 했다. 연구실장으로 부실장이던 윌리엄 코엔 박사를 임명하고 임상시술은 일주일 연기해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보세요. 알베르토 콜리입니다. 알베르토, 그 소식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 자네가 이번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일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하러 그런. 아니면 됐어. 그 일은 일주일 연기됐다며. 예정대로 진행하는 거야. 작업 환경이 더 나빠졌으니까 실수 없이 조심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는 주위의 경비가 강화될 것이므로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내은행으로 가서 며칠 전에 착수금으로 받은 여행자 수표 20만 달러를 진위 확인도 할 겸 자기 계좌에 입금시켰다. 시신에 대한 부검은 FBI 소속 법의학자의 주도하에 해군병원에서 진행됐다. 지난번처럼 혈액에서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독극물에 민감한 뇌를 비롯한 신경계와 심장에서는 유독물질에 의해 손상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기능이 정지되어 박사의 사망을 초래한 간은 독성 단백질인 베타톡신에 의해서 전체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다. 손상은 수일 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의 손상이 80% 정도 진행된 당일 저녁까지도 박사는 몸에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마지막 순간 폭발적으로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쇼크가 왔을 것이라는 법의학자의 결론적인 소견이었다. 그러면 맥기 박사가 지난번 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새로운 항암제 때문에 간의 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데 간에서 혹시 자이로신이 발견됐나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항암제에 대한 자료를 읽고 나서 혹시 간에 자이로신이 남아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간 조직에서 상당한 양이 검출됐습니다. 그렇다면 맥기 박사는 결국 그 항암제에 의해서 피살됐다는 것이로군요. 그럼 평소 그 항암제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범인은 틀림없이 연구실 내부 10여 명 중에 있겠군요. 이제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앞으로 수사 내용의 보안 유지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이 연구원이 여러분께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맥기 박사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리첸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베이징 의대를 졸업하고 8개월 전부터 이곳에 와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쁜데 할 얘기라는 게 도대체 뭐죠? 지난주 목요일 오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맥기 박사님이 암 진단용 자이로신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 주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사망과 직접 관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사건의 수사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맥기 박사가 그 항암제 주사를 자기에게 직접 놓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자살행위지요. 항암제가 아니고요. 영상 추적을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가한 자이로신, 다시 말해서 암 진단용 시약을 주사했다는 말입니다. 리첸밍은 지난주에 임상시술이 예정된 환자와 건강한 지원자에 대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가한 자이로신을 가지고 암 진단 테스트를 하고 그가 발표용 슬라이드를 추가로 제작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렇다면 맥기 박사가 그날 오전에 주사 맞는 걸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님이 건강한 지원자에게 주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하며 보여줘서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영상 촬영실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맥기 박사의 것이란 걸 알아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촬영 담당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사는 영상에 표시된 촬영 일시와 번호를 가지고 관리 장부까지 찾아서 보여주면서 박사님이 피사체였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연구실의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자이로신으로 암 진단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실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장이 된 코엔 박사님과 서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맥기 박사는 일반인에게 암 진단 테스트를 하기 전에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할 만큼 자신이 있었고, 남모르게 그걸 스스로 입증하려 한 것이었다. 제 생각으로는 다음날 발표에서 동물 실험 결과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사례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이로신으로 암 진단 테스트를 한 결과를 추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사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 박사, 고맙습니다. 이건 박사의 사망과는 별 관계가 없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겁니다. 똑같은 테스트를 받은 말기암 환자는 지금 아무 이상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덕분에 의문점 한 가지는 풀렸습니다. 간 조직 검사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자이로신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나머지는 항암제용 자이로신이라는 말이죠. 네, 나머지는 베타톡신이 포함된 자이로신 즉 항암제가 검출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원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다음 날의 임상 시술을 위해서 알베르토와 인턴 마틸다는 약품 보관실에서 몇 가지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알베르토는 지난번 반쯤 남긴 항암제 주사약병의 라벨을 바꿔치기 하려고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 알베르토, FBI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무슨 일입니까? 알베르토 콜리, 맥기 박사의 살인 혐의자로 체포한다.